퇴근한 남편이랑 밥 먹으면서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이때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화내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열받아. 상대를 비난하려던 게 아니라 내가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화내듯이 말하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반발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그만해 하면서 그 자리를 뜨거나 계속 이렇게 같이 회피를 하면서 냉정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화를 안 내면서 말하면 되겠지. 말투를 좀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쌓여있는 억울함, 분노, 속상함은 여전히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떻게든 터져 나와요. 포장지만 예쁘게 한다고 이것들이 안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폭탄과 같은 감정들을 다뤄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폭탄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숨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상대방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못 들어서 내가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화는 누구의 것인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난 화가 지금 나의 무엇을 지켜주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 숨은 의도를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왜 화가 났을까가 아니라 이 분노가 나 대신 나의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라고요. 그 의도를 물어보시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자 했던 그 의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서줬구나. 고마워. 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요, 내 안에 또다시 억압되지 않고 마치 연기처럼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분노가 나를 위해 전해줬던 그 선한 의도를 내 인생에 참고해서 보다 나은 인생으로, 디벨롭된 인생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나오는 앵거를 다루는 IFS라는 심리상담 기법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셀프로 내 자신의 화를 다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파트부터는 실제로 적용해 보실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전문 상담 기법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건 여러분을 고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요. 화를 참으라고 하는 훈련도 아닙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고 있는 이 분노의 말을 잠깐 함께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총 6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혼자 할 시간에 따로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노를 나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났다 라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 안에 화가 난 부분이 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분노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떨어뜨려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분노가
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혼자 해보실 때에는요,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환한 부분을 떠올려 보시고 그 부분을 나와 분리해서 내 안에 있는 환한 부분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분노에게 이름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화가 났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부분을 한 단어로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 분노를 바라보면서 지금 떠오르는 말, 그게 그 분노에게 주어줄 이름인 거예요. 느껴지는 단어로 그저 붙여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분노를 말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비난 쪽으로 물어보지 않고 진짜 너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IFS에서는 분노를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어보시면 그 분노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라질까 봐, 또 혼자 버티게 될까 봐, 이제는 참지 말라고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때 중요한 건 분노가 말하는 말을 분석하거나 거기에 응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랬었구나 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너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진짜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외로움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무가치함도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울컥하거나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한 지점에 맞다 따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분노에게 조언이나 그런 결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이 마음을 지켜주느라 애썼다는 거. 이제는 내가 알겠어. 고마워. 이제는 내가 혼자 다 그렇게 떠안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폭탄처럼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인데요. 절대 이것으로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IFS에서도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는 화를 없애지도 않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왜 이렇게까지 앞에 나서서 화를 내고 있었는지를 조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분노를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되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 6단계를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안 해도 괜찮고요. 1단계만 해보셔도 좋고 3단계까지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대로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려고 할수록 분노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분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분노는 굳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를 참아야 한다고, 억눌러야 한다고, 없애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화는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화는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던 거였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이 작업은 그 화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 작업입니다. 화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려졌으니까요. 이미 알아차려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화가 더 이상 내 앞에 나서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분노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다 너무 커져버린 보호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 좀 과격해진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화가 날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나를 지키려고 나서고 있구나, 라고 한 번만 멈춰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훨씬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 한 번 보셨다고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 내 화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이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분노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천천히 해보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 그로우 넥트 하세요.